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ETF의 수익률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 ETF 상위 종목들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와 다르게 미국 시장이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이제 ETF들이 좀 수익률이 그래도 좋았는데 다시 한번 레버리지 상품들이 또 수익률을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예전에는 기술주, 반도체, AI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상품들이 이제 수익률 상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방산,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볼륨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SMR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짚었을 때 네. 지금 진척이 좀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SMR 시장에 대해서 명과 암에 대해서 시장은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 듀크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홀텍 같은 경우에도 부지 허가 신청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계획 단계가 아닌 한 단계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는 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은 좀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의 흐름이었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AI와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라든지 드론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레버리지의 귀환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좀 상승률 원픽 ETF는 어떤 걸로? 당연히 1위겠죠? 네. 일단 에어로 바이런먼트라는 ETF 상품인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눈에 띄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으로 군사용 드론,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 카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좀 꺼내 들었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무려 2,200조가 되는 그런 규모인데 우리나라 네. 돈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하게 걸렸고요. 이미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아이언돔, 그러니까 이미 골든돔이라든지 그리고 또 황금 군함이라는 이야기를, 황금 함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화하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이야기들을 뒷받침되는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런 미국의 방위 산업이 굉장히 부흥이 될 것이다라는 네. 그런 심리들이 좀 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이 정도로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드론이라든지 무인 시스템, 방산 기업들의 시세와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하는 흐름들은 지속되고 있는데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10년 동안 전 세계가 방위비를 증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도 최근에 또 있었잖아요. 잡음이 네. 있었고 점진적으로 이제 잡음이 끊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좀 부각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배 상품인데 수익률이 무려 96%나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의 이제 공략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결국 오늘 나온 소식,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소식이 우주항공 섹터와도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러 가지 2,200조에 대한 예상 집행의 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우주항공 쪽 R&D에도 자금을 집행하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스페이스 X IPO에 또 얹어져서 여러 가지 우주항공 산업 섹터에 좀 관심도가 2026년에는 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AST, 스페이스 모바일 2배 상품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얼마 전에 주파
주파수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 확보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증명해주는 부분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 시설을 플로리다와 그리고 텍사스에 갖고 있는데 95% 정도 원자재부터 마지막 위성까지 우주선까지를 다 만들 수 있는 수직 통합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미국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굉장히 좀 국가 주도 산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스페이스 X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스페이스 X가 이제 빠른 인터넷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과 별개로 이 회사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휴대폰으로 우리가 좀 빠른 위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런 좀 관리 시스템을 봤을 때 추후의 성장에 대해서는 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최근 상승 이후에 살짝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중장기 관점으로 아주 쪼개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력이 돋보이는 상품이었고요. 자, 이제 국내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한국 ETF 주간 상승률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 정말 우주, 방산, 조선이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 20조 나왔고요. 예상했던 대로 나와줬지만 시장은 약간의 세론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힘이 둔화되지 않았고 추세 자체는 너무나 매력적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소식이 결국에는 방산, 조선 이런 종목군들을 끌어줬고요. 그쵸. 아까 미국 드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시세 보였는데 미국 드론에 투자하는 상품도 역시나 좀 수익권 상위에 링크가 됐습니다. 미국 원자력 관련돼서도 앞서서 또 다뤘던 만큼 또 이렇게 좋은 또 수익률이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소식이 ETF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온기 확산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제가 종목된 거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위권에 링크된 게 방산과 조선이었습니다. 네네. 특히 방산 쪽 이번 주 하드캐리했고 또 주 후반부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는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오는 한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서 네. 이제 방산 쪽, 조선 쪽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일단 결국 방위비 증액에 대한 키워드로 봤을 때 조선도 같이 좀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게 결국 방위비를 증액한다. 미국 군함도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미 있는 군함도 MRO,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슈를 시장에서는 조선과 방산, 우주항공까지 묶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는 가운데 이번에 정부 고위직과 함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캐나다를 또 찾는다라는 소식도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모멘텀이 조선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LNG 확대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했고 LNG 운반선 프로젝트가 아마 올해는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세가 30% 나왔다는 건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조선주, 방산주와 함께 묶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마스가의 어떤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자, 공략주는 어떤 거 꼽아실까요? 네, 굉장히 좀 이번 주도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연초에 바이오 기업들이 좀 시세가 좋지 못했어요. 로봇에 밀리고 현대차에 밀리고 반도체에 밀리고 조선 방산에 밀렸는데 결국 바이오의 시대도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당장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겠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라든지 그리고 지금 특허가 만료된 블랙박스
블록버스터급 네. 약들이 많다 보니까 네.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물질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타이거 바이오 탑10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 좋은 것은 알고 계시지만 네.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잘 집약을 해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 이어서 간략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변동성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조선과 방산이 또 떠오르면서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아야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구조적인 성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을 고르셔서 저는 좀 끌고 가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되네요. 이런 흐름에서 오늘 또 국내 증시가 최고치를 또 경신했었는데 다음 주도 한번 즐거운 소식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ETF 머니무브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